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에서 비롯된 염증이 혈관을 따라 뇌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염증이 지하수같이 온몸을 순환하며 뇌까지 침범하여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치매 초기 환자를 분석했더니 90% 이상에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선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뇌가 아프기 전에 장이 먼저 문제를 보였던 거죠.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이 규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염증의 근원지인 장을 단 하나의 식품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생강의 이 음식들을 혼합해 드시면 장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까지 보호하는 놀라운 치유력을 지닌 천연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70세 김영수님은 만성 소화불량과 기억력 감퇴가 함께 좋아지셨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니 머리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져 정신도 맑아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강 활용법, 그리고 효과를 100% 높이는 황금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자,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 3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잠피로가 계속 남아있나요? 둘째,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 괜히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셋째, 요즘 들어 이름이나 약속 같은 일들이 자꾸 깜빡깜빡 잊혀지나요?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장에서 시작된 미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강 활용법과 효과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염증이 모든 노인성 질환의 시작인 이유,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의 소화나 기억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가까운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3개월 안에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 건강을 연구하는 강민혁 박사입니다. 파트 2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염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생강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경청하시면 오늘이 여러분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장 속 나쁜 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장 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공존합니다. 원래는 좋은 균이 8할, 나쁜 균이 2할 정도로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인스턴트를 먹으면 나쁜 균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나쁜 균들이 배불리 먹고 번식을 막 합니다. 그러면 좋은 균이 설 자리가 줄어들죠. 균형이 5대5로 바뀌고 심하면 3대7까지 역전됩니다. 패스트푸드에 함유된 화학 첨가물은 더 위험합니다. 장 점막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벽에 산성물질을 뿌리면 벽이 손상되는 것처럼 장벽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장벽을 얇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두툼한 이불 같았던 장 점막이 얇은 휴지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찢어지고 구멍이 뚫립니다. 게다가 장 운동도 저하됩니다. 음식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부패하고 독소가 나옵니다. 특히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이 쌓이면 장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약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진통제, 항생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약이죠. 그런데 나쁜 균만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좋은 균, 나쁜 균 가리지 않고 전부 죽여버립니다. 마치 해충을 없앤다고 농약을 뿌렸는데 꿀벌까지 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항생제 일주일만 복용해도 장내 좋은 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데는 석 달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진통제는 장벽에 직접 상처를 냅니다. 일주일 이상 계속 복용하면 장벽이 헐어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장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넷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장이 약해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장벽을 새로 만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생강이 염증을 없애는 의학적 원리.
우리 몸의 장막은 원래 4일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일주일, 2주일이 걸립니다. 그동안 헌옷 입고 있는 것처럼 장벽이 약해진 상태로 있으니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장 운동도 약해지고 소화 효소도 적게 나옵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예전보다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30대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죠. 근데 지금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죠. 그게 다 장 기능이 약해진 탓입니다. 다섯째, 운동 부족입니다. 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여야 장도 꿈틀꿈틀 잘 운동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장도 게을러집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 대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러면 독소가 다시 흡수되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신 분들 많으시죠? 산책도 안 하시고 TV만 보시면 장도 같이 굳어버립니다.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염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파트.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출동합니다.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달려와서 적을 공격합니다. 이때 염증 신호 물질을 마구 쏟아냅니다. 문제는 이 염증 물질이 적군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편 세포까지 총알이 빗나가서 맞습니다. 마치 벼룩을 잡으려고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벼룩은 잡았는데 집이 다 타버리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입니다. 국내 여러 대학병원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60% 이상에서 장염증이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가면 뇌 속 면역세포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만난 78살 박정숙 할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인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소화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됐죠. 무엇을 드셨냐고 여쭈니 혼자 사시니까 대충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 잘못된 식습관이죠. 자식들 걱정에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셨대요. 두 번째 원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를 매일 드셨고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도 자주, 일반 생강차 비우스 효과 3배 생강차 차이점 드셨습니다. 세 번째 원인,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80 가까운 나이니까 당연히 장 기능도 떨어진 상태였고요. 네 번째 원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집 밖에 거의 안 나가셨대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운동량이 전무합니다. 5번째 원인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기억력이 저하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일도 까먹고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걱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약을 처방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뇌만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장에 있었거든요. 파트 4자, 이제 장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과 뇌는 고속도로처럼 이어진 굵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기를 통해 매 초마다 수천 개의 신호가 오가는데 놀랍게도 그중 90% 이상이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뇌는 사장님이고 장은 비서입니다. 그런데 보고는 비서가 사장에게 하루 종일 하는 셈이죠. 장이 아프면 장이 뇌에게 계속 아프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럼 장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3가지 경로로 뇌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신경을 타고 직접 신호가 올라갑니다. 장이 아프다는 긴급 전화를 뇌에게 계속 거는 거예요. 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박정숙 할머니 경우가 바로 이거였어요. 10년간 장이 아프니 뇌도 10년간 스트레스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장벽은 원래 아주 튼튼한 성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양분만 통과시키고 나쁜 균이나 독소는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주죠.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이 성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원래 절대 못 들어와야 할 세균, 독소 소화 안 된 음식 찌꺼기가 혈관 속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이걸 장루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나쁜 것들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할머니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장에서 새어나간 독소들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혈액을 타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폭발하는 4가지. 돌아다니던 독소와 염증 물질이 뇌까지 올라갑니다. 뇌에도 혈관 보호벽이 있는데 염증이 심하면 이것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마치 집 대문을 잠갔는데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뇌 안의 경비병 세포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적이 침입했다고 생각해서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아군인 뇌세포까지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이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염증을 일으킨 쥐는 6주 만에 기억력이 40%나 감소했습니다. 뇌를 조사해보니 치매 환자 뇌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은 쓰레기 단백질 덩어리가 쌓여 있더래요. 실제로 한국 연구진이 치매 초기 환자들의 장을 분석했더니 정상인과는 완전히 다른 세균 분포를 보였습니다. 좋은 균은 적고 나쁜 균이 우세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뇌에서 5%만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95%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박정숙 할머니도 우울증 약까지 드시고 계셨습니다. 장이 나쁘니 행복 호르몬이 안 나와서 우울해진 거였죠. 10년간 쌓인 장염증이 신경을 타고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과 기억력 감퇴가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뇌를 지키려면 장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파트 5.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에도 잘 안 잡히고 내시경으로도 초기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3가지 증상이 바로 장염증의 경고등입니다. 소화불량, 손발 저림, 아침 피로감, 기억력 감퇴, 여기저기 도는 염증, 이 모든 게 장에서 시작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생강이 왜 장과 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강력한 항염작용입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만드는 공장 자체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염증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돌아가면 염증 물질이 마구 쏟아져 나오죠. 진저롤은 이 공장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이 80%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하루 생강 3씩 6주간 먹게 했더니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염증 수치도 30% 이상 떨어졌고요. 특히 장염증에 탁월합니다. 생강은 장벽을 감싸는 보호막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장벽을 이불로 상상해보세요. 얇은 여름 이불로 덮여 있었는데 생강을 먹으면 두툼한 겨울 이불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벽이 튼튼해져서 독소가 못 빠져나가죠. 두 번째 효능,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생강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죠. 그게 바로 혈관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좁았던 혈관이 생강을 만나면 쫙 펴집니다. 마치 막혔던 도로가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빠르게 흐릅니다. 뇌로 가는 피도 많아지고요. 뇌세포에게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배달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강은 피가 끈끈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석 달간 생강을 드시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5% 올랐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늘어나니 머리가 맑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 효능,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강은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속을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균은 농작물이고요. 생강은 이 농작물에게 주는 비료입니다. 비료를 주면 농작물이 쑥쑥 자라죠. 생강을 먹으면 좋은 균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연구 결과 생강을 4주간 먹은 사람은 장속 좋은 균이 60%나 증가했습니다. 좋은 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시멘트를 발라서 벽을 보강하는 것처럼요. 둘째, 나쁜 균을 몰아냅니다. 좋은 균이 자리를 차지하면 나쁜 균이 살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셋째, 과도한 염증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면역 기능은 강화해 줍니다. 네 번째 효능,
소화를 도와줍니다. 생강을 먹으면 장이 꿈틀꿈틀 잘 움직입니다. 음식이 장 속에서 빨리 이동하죠.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독소가 나오고 염증이 생기죠. 생강은 음식을 빨리 내보내서 이것을 예방합니다. 게다가 소화 효소도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특히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나와서 소화가 편해집니다. 실험 결과 생강을 먹으면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가 30% 빨라졌습니다. 더부룩함, 소화불량이 개선되는 거죠. 다섯 번째 효능, 뇌를 직접 보호합니다. 생강 속 항산화 물질들이 뇌세포를 지켜줍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세포를 녹슬게 하는데 특히 뇌세포는 활성산소에 약합니다. 생강은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줍니다. 마치 녹방지제를 바르는 것처럼 뇌세포가 녹슬지 않게 해주는 거죠. 연구 결과 생강이 치매의 원인 물질인 쓰레기 단백질이 쌓이는 걸 억제한다고 합니다. 뇌 청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기억력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게 도와줘요. 여섯 번째 효능,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생강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지죠. 이게 장벽을 얇게 만듭니다. 생강을 8주간 먹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28% 줄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장도 튼튼해지고 장이 좋아지면 행복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서 기분도 나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효능,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강하게 만듭니다.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활발해지죠. 특히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찾아서 없애는 킬러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게다가 항체도 더 많이 만들어져요. 외부 병균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지는 거죠. 겨울철 달간 생강차를 매일 마신 사람들은 감기 걸리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생강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2배, 3배로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할머니가 매일 실천한 황금 레시피 후 생각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파트 6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4가지 황금 조합입니다. 첫 번째 조합, 생강과 꿀입니다. 꿀은 장속 좋은 균의 최고 먹이입니다. 생강의 한겸 효과와 꿀의 유익균 증식 효과가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100글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꿀 200과 함께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3일 정도 재워둡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위장이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화가 편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꿀에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거든요.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기혈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손발 저림, 수족 냉증의 특효입니다. 생강채, 대추 서너 알을 같이 넣고 30분 정도 약한 불에 끓여서 드세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뇌로 가는 피도 많아지거든요. 겨울철엔 이것을 매일 드시면 3개월 만에 손발이 확실히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조합,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둘이 만나면 몸속 독소 제거 능력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아침마다 생강 한쪽, 레몬 반 개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우려서 드세요. 이게 디톡스 워터입니다. 장속 독소를 빼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간 해독도 도와줍니다. 단, 빈속에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조합,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많습니다. 이게 뇌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죠. 생강은 이 좋은 기름이 몸에 더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생선회 먹을 때 생강을 곁들이는 게 단순히 비린내 제거만이 아닙니다. 영양 흡수를 돕는 과학적 조합이었던 겁니다.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구이에 생강을 곁들여 드세요. 뇌 건강에 이것만 한 조합이 없습니다. 실제로 생선과 생강을 함께 드신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곧바로 오늘의 핵심 정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천 원칙과 주의 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생강 섭취량은 생것 기준으로 6보로 정도가 적당합니다. 얇게 썬 생강 5쪽 정도죠. 아침 공복에 한 번, 저녁 식후에 한 번, 이렇게 2번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엔 장 운동을 깨워주고 저녁엔 밤사이 염증 회복을 도와줘요. 두 번째 원칙, 지속성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 먹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속균이 바뀌는데 4주에서 6주 걸립니다.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는 데는 3달 정도 필요하고요. 마치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 한 번 주고 내일 열매 맺길 바라면 안 되죠. 매일 물 주고 가꿔야 열매가 열립니다. 세 번째 원칙, 신선도입니다. 생강은 가능하면 생것을 쓰세요. 생강가루나 건생강보다 생생강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진저롤이라는 핵심 성분이 신선한 생강에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구입하실 때는 겉이 매끈하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한 건 오래된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체질에 맞게 조절하세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 윗궤양이 있으신 분은 생강을 적게 드셔야 합니다. 생강이 몸을 덮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반대로 몸이 찬 분, 소화가 안 되는 분은 조금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양을 줄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성공 사례와 꼭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정숙 할머니 기억나시죠? 할머니께 제가 3개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꿀차, 저녁엔 생강 대추차를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생선구이에 생강을 곁들이셨습니다. 2주 후부터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변도 규칙적으로 나왔죠. 4주 후엔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밤에도 잠을 잘 주무시게 됐고요. 3달 후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며칠 전 일도 또렷이 기억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장내 세균 검사에서도 좋은 균이 크게 증가한 게 확인됐어요. 가족들이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치매약으로도 안 됐던 게 생강으로 좋아졌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생강이 마법이 아니라 장을 치료했기 때문이라고요. 장이 좋아지니까 뇌도 좋아진 거라고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75 이종철님은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3달간 생강 섭취 후 통증이 70% 줄었습니다. 69세 김미숙 여사는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있었는데 생강꿀차를 꾸준히 드신 후 에너지가 돌아오고 기분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나이별 적정 섭취량과 시간대. 첫째, 생강은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묽게 하는 약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둘째,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담석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담즙을 많이 나오게 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산부는 하루 1g 이하로만 드세요. 과량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파트, 여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강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 조합이 더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 진짜 숨겨진 보석입니다. 5번째 조합은 생강과 팥뿌리입니다. 대파의 뿌리 부분을 한약에서는 총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약재입니다. 생강과 팥뿌리를 함께 끓여 마시면 겨울철 초기 감기를 잡는데 천연 감기약이 따로 없습니다. 팥뿌리는 추위로 인한 두통을 완화하고 땀을 내서 감기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처럼 감기약을 함부로 드실 수 없는 분들께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대파 다듬으실 때 뿌리 부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세요. 냉동 보관해도 괜찮고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두통이 올 때 생강 한쪽과 팥뿌리 서너 개를 물 500ml에 넣고 20분 정도 약한 불에 끓여 드세요. 따뜻하게 마시면 금방 땀이 나면서 몸이 개운해집니다. 6번째 조합은 생강과 무입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침상에 오를 때 물을 먹고 아침에 침상에서 내려올 때 생강을 먹는다. 이 말 속에 건강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소화를 돕고 잔군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음식으로 인해 생긴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해 주거든요.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무는 묵은 가래를 사겨주는 효능도 뛰어나요. 무의 초록색 띠 부분에 약간 매운맛이 나는데 이게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무즙을 내서 생강꿀채 섞어 마시면 어떨까요? 정말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로 불편하신 분들은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청 한 숟가락과 무즙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단 한 번만 마셔도 속이 편안해지고 몸 안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와 생강의 조화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복부 팽만감 완화와 장 기능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7번째 조합은 생강과 마늘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둘 다 한겸증 및 항균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죠.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고기 요리할 때 생강과 마늘을 함께 넣으면 잡내도 없애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줘요. 특히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육류를 드실 때 생강과 마늘을 함께 사용하면 고기의 누린내를 제거하고 연육, 작용까지 해서 맛과 소화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조합은 생강과 계피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생강채에 계피 한두 조각을 함께 넣고 끓이면 향도 좋고 몸도 따뜻해져요. 특히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하지만 꼭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생강과 우유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인데 우유는 차가운 성질이라서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채에 우유를 타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와도 궁합이 안 좋습니다. 생강은 천을 높이는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체내 수분을 감소시키거든요. 고지방 음식과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밤에 드시면 기운이 상승해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6시 이후로는 생강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생강은 기를 동하게 하기 때문에 밤에는 먹지 말라고요. 밤에는 기가 수렴되어야 하는데 생강이 기를 올리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신선할 때 효능이 가장 좋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겉이 매끈하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한 건 오래된 것입니다. 생강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되 냉장고에 넣으실 때는 키친타월로 싸서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썩거나 곰팡이 핀 생강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생강은 얇게 썰어서 말려두면 1년 내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강가루로 만들어도 좋고요. 3개월 실천 프로그램 정리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장염증은 잘못된 식습관, 만성 스트레스, 약물 과다, 노화, 운동 부족 5가지 원인으로 생기고 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치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한겸증 작용으로 장염증을 잡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장속 좋은 균을 늘리고 뇌를 직접 보호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과 꿀, 대추, 레몬, 등푸른 생선은 기본 조합이고요. 여기에 팥뿌리를 더하면 감기 예방에 탁월하고 물을 더하면 소화와 변비 해결에 최고입니다. 마늘과 함께하면 면역력이 배가 되고 계피와 함께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 엿새 석 달 이상 꾸준히 드시되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저녁엔 피하세요. 우유, 카페인, 고지방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장이 건강해지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소화가 좋아지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염증이 사라지면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박정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석 달만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전체로 설정해 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8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조합이 무엇인가요? 생강꿀, 생강대추차.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 중에 소화불량, 기억력 감퇴,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영상 링크를 카톡이나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부터 지키시면 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석 달 후 달라진 몸으로 댓글에 후기 남겨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